넥서스 그룹의 총수 한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와 꼭 닮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형 한태석이었다. 세상은 그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기록했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을. 형은 죽기 직전 그룹의 명운을 건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노리는 거대한 세력의 실체에 거의 다가섰다. 그리고 태주는 형의 복수를, 그리고 그의 미완성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자신을 얼음 감옥 속에 가둔 채 살아왔다. 대표님, 내일 있을 결혼식 최종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냉혹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신부 측, 임수아 씨는 어떻지? 네, 계약 조건대로 임 교수님의 마지막 특허 기술 소유권이 오늘부로 넥서스 그룹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임수아 씨는 현재 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내일 예식에 차질 없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결혼. 그에게는 사랑이나 낭만 같은 감정의 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형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얻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한 달 전 그는 형의 연구를 완성시킬 핵심 특허를 가진 은퇴한 노학자 임 교수를 찾아갔다. 하지만 교수는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내건 유일한 조건은 기묘했다. 내 딸 수아를 맡아주게. 그 아이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외모 또한 평범하다 못해 볼품없지.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해서 평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특허를 자네에게 넘기겠네. 태주는 임 교수가 내민 딸의 사진을 보았다. 두꺼운 뿔테 안경, 촌스러운 옷차림 주근깨 가득한 얼굴에 자신감 없는 표정. 그의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마주칠 일 없는 종류의 여자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차피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얼어붙어 그 어떤 여자에게도 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다. 평생을 장식품처럼 데리고 살아야 할 아내라면 차라리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을 여자가 더 나을 터였다. 결혼식은 넥서스 그룹이 소유한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 열렸다.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축복 대신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조롱이 가득했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얼음 왕자 한태준이 대체 왜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와 결혼하는지를. 세상에 저 여자 좀 봐. 드레스가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 태준에게 오랫동안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져왔던 라이벌 그룹의 딸 오유라가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말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여자 집안에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나 보지. 그들의 시선 끝에는 신부 임수아가 서 있었다. 최고급 웨딩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어색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문가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칙칙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커다란 안경은 그녀의 눈빛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내 겁먹은 사슴처럼 고개를 숙인 채 태준의 팔끝을 겨우 잡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차가운 비즈니스용 미소를 유지하며 마치 옆에 서 있는 신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모습은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지루하고 영혼 없는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넥서스 그룹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신혼집에 도착했다. 태주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올가매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우리의 결혼은 철저한 거래일 뿐이라는 거 잊지 않았겠지.
그는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특허 기술이었고 당신 아버지가 원한 건 당신의 안전이었으니 이제 각자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 난 서재에서 잘 테니 당신은 이 방을.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이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여자의 움직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코에 붙어 있던 어색한 모양의 인조 피부를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그리고는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을 듬뿍 묻혀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칙칙한 피부톤의 화장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한 겹 한 겹 거짓된 모습이 벗겨져 나갈수록 태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만 갔다. 주근깨와 칙칙한 피부톤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처럼 희고 투명한 피부가 드러났다. 촌스럽게 뭉쳐있던 눈썹 화장이 지워지자 날카롭고 총명하게 뻗은 눈썹이 나타났다. 두꺼운 립스틱이 지워진 입술은 도톰하고 매혹적인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얼굴의 모든 화장을 지우고 거울을 통해 그를 돌아보았을 때 태주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임수아는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그가 평생을 상류층 사회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미인보다도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이목구비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 눈빛. 그 눈빛은 한없이 위험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사슴처럼 어깨를 웅크리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의자를 돌려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조금 전까지 그를 흘끗 쳐다보지도 못하던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당당하고 위압적인 자세였다. 거래 물론 기억하고 있죠, 한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겁에 질린 듯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닌 맑고 차가운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계약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태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가 결혼한 여자는,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볼품없던 여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자신을 평가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낯선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저도 모르게 멍청한 질문을 내뱉고 말았다. 당신, 누구야? 여자는 그의 황망한 질문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조롱도 유혹도 아닌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한태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감정에 동요 없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금 날 속인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여자와 늙은 학자의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내 아비와 짜고 처음부터 날 기만한 거야. 목적이 뭐지? 넥서스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서 뭘 어쩌려고. 하지만 여자는 그의 분노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암살자의 그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임수아는 제 서류상의 이름일 뿐이에요. 진짜 이름은 강지원.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임 교수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를 지켜주시던 분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연구원의 딸도 아니고요. 그럼 뭔데? 한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죽은 사람일 뿐이고요. 강지원. 태주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정보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1년 전 국정원의 비밀 프로젝트 아이기스 팀이 해외 작전 중 배신으로 인해 전멸했던 사건. 그리고 그 팀의 전설적인 리더 코드네임 고스트라 불리던 여자. 사망자 명단에 올랐던 그녀의 이름이 바로 강지원이었던 것을 당신은 죽었을 텐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지원 그녀는 더 이상 수아가 아니었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조직은 저를 배신했고 제 팀원들은 모두 죽었어요. 저를 노리는 적들은 아직도 제가 살아있다고 믿고 제 흔적을 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죽어야만 했어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죠.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곳에 있는 법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 중 한 명인 당신의 아내,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못생긴 여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완벽한 위장이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임 교수가 그에게 접근한 이유, 그 기묘했던 계약 조건, 그리고 이 여자의 연기.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잠입이었다. 태준의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는 사기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판에 끌려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뭘 원하지? 이 결혼을 무기 삼아 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내 아내가 국정원 비밀 요원이라는 스캔들이라도 터뜨리겠다고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래. 지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난기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과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는 당신이 왜 임 교수의 특허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 형 한태석 전 부회장,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당신 형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네가 그걸 어떻게? 당신만 파트너를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태준 씨. 저 역시 제 목숨을 맡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아야 했으니까.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임수아의 모습으로 살면서 권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의 비밀스러운 복수 계획을 모두 파악했다. 놀랍게도 그의 복수의 대상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배우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당신은 형님의 복수를 원하고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목표는 다르지만 우리의 적은 같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 계약을 새롭게 씁시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안에 당황과 혼란, 그리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 비쳤다. 당신은 저에게 아내라는 이름으로 완벽한 신분과 세상의 눈을 가릴 방패를 제공해 주세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그 대가로 내가 얻는 건 뭐지? 제가 당신의 고스트가 되어드리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의 태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 형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증거, 그들이 빼돌리려 했던 데이터의 행방, 그리고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 방법까지. 제가 가진 모든 기술과 정보를 이용해서 당신의 복수를 완성시켜드리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과도 같았다. 그는 지난 1년간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그 싸움을 끝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오랜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내미는 손이 아니었다. 거래 상대에게 혹은 새로운 파트너에게 악수를 청하는 비즈니스적인 제스처였다. 좋아, 거래하지. 지원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가늘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손아귀 힘은 웬만한 남자 못지않게 단단했다. 파트너로서 잘 부탁해요, 남편. 그녀가 남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짓궂게 웃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이 결혼이 어쩌면 자신이 했던 그 어떤 투자보다도 더 짜릿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의 삭막했던 신혼방. 사랑 없는 결혼 계약은 파기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비밀과 목적을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동맹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한태주는 더 이상 이 거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파트너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임무는 이 완벽한 쇼윈도 부부 연기를 세상 모두가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마치 전쟁을 앞둔 두 명의 장군처럼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우선 우리의 러브 스토리부터 만들어야겠군요.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수아의 어눌한 말투를 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능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명료하고 단호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적 박진수 회장 또한 우리의 결혼을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완벽한 부부 연기를 펼쳐야 해요. 그래야만 당신의 아내라는 제 신분이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한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늘 지시만 내리는 것에 익숙했던 그가 누군가의 전략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 낯설었지만 그는 그녀의 분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진부한 이야기는 이미 써먹었으니 이제 디테일을 더해야죠. 예를 들면 당신이 나의 어떤 점에 반했는지, 나의 못생긴 외모 뒤에 숨겨진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아봤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이런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연기의 도구로 활용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강지원은 임수아가 되어 조용히 내조에만 전념하는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화초를 가꾸고 베이킹 클래스를 다니고 가끔은 사교계 부인들의 티파티에 참석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들의 남편들이 무심코 흘리는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고스트 강지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를 자신만의 비밀 작전 기지로 만들었다. 넥서스 그룹의 슈퍼컴퓨터와 그녀가 직접 만든 해킹 장비를 이용해 그녀는 아르고스라 불리는 범죄 조직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태준 역시 자신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형 한태석이 죽기 직전까지 집착했던 파주 스마트시티 부지 개발 프로젝트의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형은 그 땅에 넥서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박진수 회장이 교묘하게 방해하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직후 사고를 당했다. 태주는 그 땅에 형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의 별개처럼 보였던 조사는 운명처럼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아르고스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최첨단 반도체 부품들을 밀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거래 기록 속에서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을 발견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태주는 파주 부지의 과거 토지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혀 있었다. 땅의 원소유주들은 모두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그들의 땅은 헐값에 차명 회사를 통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 차명 회사의 배후를 아무리 파헤쳐도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젠장. 태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그때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오던 지원이 그의 모니터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화면에는 태준이 정리해 놓은 조사 자료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박진수 회장이었다. 박진수 회장.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군요. 그녀의 말에 태준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지? 제가 1년 동안 쫓고 있던 남자니까요. 지원은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가 보고 있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아르고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국제적인 첨단 기술 범죄 신디케이트죠. 박진수가 바로 그 조직의 수장이에요. 제 팀원들을 죽이고 저를 배신한 놈이죠. 뭐라고? 태준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그가 단순히 형의 경쟁 상대라고만 생각했던 남자가 국제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지원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자신의 조사 내용을 그의 화면에 띄웠다. 당신 형님은 단순히 부지 확보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고스의 핵심 밀수 경로를 건드린 거죠. 그 파주 부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군사지역이라 보안이 허술해서 밀수품을 숨기고 운반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예요. 그녀의 설명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형의 죽음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비밀을 건드린 자에게 내려진 예정된 암살이었다. 우리의 적은 처음부터 같았어. 태준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외롭게 싸워왔던 복수의 대상과 그녀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위협의 실체는 결국 같은 괴물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 공동의 전쟁이 되었다.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형이 그 땅에 너무 집착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런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제 팀원들을 그렇게 잃었어요. 제가 내린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제 눈앞에서 모두가 죽었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위한 싸움에서 지게 돼요. 한태준 씨, 지금은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냉철한 요원의 모습이 아닌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여자를 보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 사이로 동지애라는 이름의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재의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그 중심에는 이제 박진수 회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동의 정의로운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적의 심장을 겨누는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쇼윈도 부부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가 되었다. 한태주는 자신의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강지원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반격은 거대한 맹수 박진수의 잠자는 코터를 건드린 꼴이 되었다. 지원의 조용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아르고스의 밀수 루트 몇 개가 막히자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넥서스 그룹 그리고 한태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물증은 없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한태준을 떠보고 그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넥서스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새싹 쉼터 고아원 후원의 밤 행사였다. 그 행사는 한태준의 형 한태석이 살아생전 가장 애정을 쏟았던 자선 사업이었고 태준 역시 형을 기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뜻을 이어오고 있었다. 박진수는 그곳을 건드리면 한태준의 가장 부드러운 속살을 찌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행사의 날 태준과 지원은 임수아의 모습으로 나란히 행사장에 도착했다. 지원은 여전히 촌스러운 드레스에 두꺼운 안경을 쓴 어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런 그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며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들의 연기는 이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 되어 있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고 아이들의 합창 공연이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펑 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무대 조명 구조물이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대 중앙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박진수의 계획은 작은 사고를 일으켜 행사를 망치고 넥서스 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지만 그의 부하들이 설치한 장치에 오류가 생기면서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하게 번졌다. 기울어진 조명 구조물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출구로 달려가는 와중에 단 두 사람만이 역방향으로 움직였다. 한태준은 자신의 형이 사랑했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 이성을 잃고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무대 위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 울고 있는 어린 아이 한 명이 있었다. 위험해요, 대표님. 경호원들의 만류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가 아이를 향해 몸을 날리는 순간 지원 역시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임수아가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전사 강지원으로 돌아왔다. 모두 엎드려요. 2차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가장 가까이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무대 옆의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폭발할지도 모르는 배전반을 향해 소화액을 뿌려 전기를 차단했다.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그 사이 태주는 무대 위 아이를 품에 안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빠져나오려는 순간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조명 구조물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지원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태주는 아이를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굴려 간발의 차로 무너지는 쇳덩이를 피했다. 그의 팔 위로 떨어진 파편 하나가 그의 셔츠를 찢고 깊은 상처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모든 소동이 끝났을 때 행사장은 아비규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도우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태준과 지원의 덕분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아드레날린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정서적인 탈진 상태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구급상자를 들고 와 셔츠를 벗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태준의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는 붉은 피와 함께 과거에 새겨진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두 사람의 맨살이 처음으로 가까이 닿았다.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를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형은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 나 대신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사람이었지. 나는 똑똑한 동생이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형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아채지 못했어. 내가 형을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약한 속내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지원은 말없이 그의 상처를 소독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제 눈앞에서 제 모든 팀원들을 잃었어요. 저를 아버지처럼 아껴주시던 팀장님, 늘 친오빠처럼 저를 챙겨주던 동료들. 저는 제 눈앞에서 저를 챙겨주던 동료들, 믿었던 상부의 배신으로 그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건 평생을 왜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그 유령은 평생을 저를 따라다니겠죠. 그녀는 그의 상처에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태준 씨,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이죠.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이 여자뿐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지옥을 겪고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단순한 전략적 필요성을 넘어섰다. 그것은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원이 그의 팔에서 손을 때려던 순간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전략적인 신뢰는 이제 서로의 상처에 뿌리를 내린 훨씬 더 근원적인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지난밤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남은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뜨렸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지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작전 기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요새이자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계획은 그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 태준의 서재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박진수를 무너뜨리려면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해요. 지원이 화이트보드에 작전 개요를 그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전장, 즉 기업 세계에서의 공격이에요. 박진수가 가장 탐내는 것,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미끼를 던져야 해요. 태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유럽의 AI 로보틱스 회사 프로메테우스 랩을 인수하지. 그것은 넥서스 그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합법적인 인수합병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것을 덫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프로메테우스 랩의 기술은 박진수가 아르고스를 통해
불법 무기 거래에 사용하려는 핵심 기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다. 내가 프로메테우스 랩을 인수했다고 발표하면 박진수는 어떻게든 그 기술을 빼내려 할 거야. 특히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는 날을 노리겠지. 다음 달에 열리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그곳을 우리의 무대로 만드는 거야. 좋아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나의 전장이에요. 기업 사냥꾼 박진수가 아닌 범죄 조직 아르고스의 수장 박진수의 심장을 찌를 비수. 그가 한태석 부회장을 죽이면서까지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본사, 그의 개인 집무실 안에 있는 중앙 서버. 그곳에 아르고스의 모든 거래 내역과 살인 교사 증거가 담긴 원본 원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겠어요.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목숨을 건 임무였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무 위험해. 위험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당신이 기업 세계에서 그의 숨통을 조이는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죠. 당신과 나 이제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태주는 자신의 세상에서 왕처럼 움직였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프로메테우스 랩의 인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박진수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의 모든 행보는 거대하고 정교한 체스판 위에서 왕을 잡기 위해 말을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의 그것과 같았다. 지원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어수룩한 임수아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비밀 훈련실에서 자신의 감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빌딩의 설계도를 구해서 수백 번이고 머릿속으로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들이 함께 작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 또한 깊어졌다. 태주는 설계도 위에 쓰러져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지친 그를 위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말로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피어난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절박하고 단단한 감정이었다. 마침내 작전의 날이 밝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이 세상을 삼킨 밤이었다. 지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임수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냉철한 요원 고스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조심해.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걱정 말아요. 곧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지원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고는 창밖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태주는 서재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그가 미리 설치해둔 에이펙스 빌딩. 주변의 모든 CCTV 영상과 지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눈이자 귀, 그리고 그녀의 생명선이었다. 지원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빗줄기를 뚫고 에이펙스 빌딩의 외벽을 올랐다. 그녀는 최상층의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보안팀 순찰 중. 30초 후에 복도를 통과할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지원은 천장의 파이프에 몸을 매달아 순찰 중인 보안 요원들의 머리 위를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중앙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최신형 홍채 인식 및 정맥 인증 시스템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젠장, 이건 예상에 없던 건데.
태준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그때 지원의 눈이 서버실 천장에 설치된 작은 온도 감지 센서를 발견했다.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액체 질소 캡슐을 꺼냈다. 내가 저 센서를 급속 냉각시켜서 화재 경보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킬게요.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단 3초의 시간 동안 당신이 외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줘요. 미쳤어. 실패하면 바로 발각이야. 나를 믿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지원이 액체 질소를 분사하자 치익 소리와 함께 센서가 얼어붙었다. 건물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단 3초, 태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킹에 성공했다. 서버실에 굳게 닫혔던 강철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원은 서버에 소형 USB를 꽂아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99%, 100%. 그녀가 USB를 뽑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서버실의 창문을 깨고 와이어를 이용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약속 장소인 한강의 한적한 둔치. 태주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격렬하게 뛰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지원이 차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친 숨이 터져 나왔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해냈어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통제력을 담당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칠게 그녀의 몸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부드럽거나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그녀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절박하고 격렬한 키스였다. 지원은 처음에는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그의 키스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차 안. 두 사람의 계약과 연기, 그 모든 거짓된 가면들이 그들의 뜨거운 숨결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 달 후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쏠렸다. 넥서스 그룹이 주최하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가 막을 올린 것이다. 행사장인 컨벤션 센터는 미래 기술의 경연장답게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한태주는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형의 유작이자 넥서스의 미래인 AI 통합 보안 시스템 RS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행사장 맨 앞줄에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박진수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이 한태준과 넥서스 그룹이 몰락하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해커팀은 RS의 발표가 시작되는 순간 시스템에 침투해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망신을 줄 준비를 마쳤다. 동시에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동의 무기상과 아르고스의 마지막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안경을 쓴 어수룩한 외신 기자를 흘끗 쳐다보았다.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아첨을 늘어놓던 약간은 신경에 거슬리는 여자였다. 그 여자가 바로 또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강지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원은 태연한 얼굴로 노트북을 두드리는 척하며 박진수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마지막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임무는 박진수가 무기상에게 거래 완료 사인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 증거를 메인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었다. 준비됐어.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 속에 숨겨진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당신만 믿어요. 무대 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요. 지원의 대답을 끝으로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며 검은색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한태준이 등장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IT 혁명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연상시켰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RS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마음껏 떠들어라. 몇 분 뒤면 넌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테니. 태준의 발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가 지금부터 RS가 실제 위협 상황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박진수는 자신의 부하에게 공격 개시 사인을 보냈다. 갑자기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에러 메시지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박진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태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실시간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RS가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는지를 보여드릴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에러 메시지로 가득했던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서 방패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났다. RS가 작동을 시작한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박진수의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RS가 역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 RS는 단순히 공격을 막는 방화벽이 아닙니다. 공격자의 데이터를 역으로 흡수하여 그들의 위치와 신원까지 파악하는 살아있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몇 초 뒤 스크린에는 해커들의 IP 주소와 함께 그들의 본거지인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비밀 서버실 위치가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이럴 수가. 박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자신의 공격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술력을 홍보해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한태준의 덫에 걸려들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지원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기상에게 테이블 밑으로 몰래 거래 완료 사인이 담긴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래 완료. 자금은 약속된 계좌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원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박진수의 태블릿 화면이 그대로 캡처되어 넥서스 그룹의 메인 서버로 전송되었다. 동시에 그녀의 이어폰으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증거 확보. 이제 쇼타임이야. 무대 위 태준은 갑자기 자신의 발표를 중단했다. 그리고는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무겁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는 RS의 화려한 로고 대신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그의 형 한태석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제 형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형은 자신의 기술이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형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악마의 실체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원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아르고스의 비밀 장부였다. 수많은 불법 무기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한태석 부회장에 대한 암살 지시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 찍혀 있는 최종 승인자의 서명. 박진수. 저건. 박진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양옆으로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원이 사전에 배치해둔 태준의 경호팀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박진수 회장의 마지막 범죄입니다. 태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방금 전 지원이 캡처한 박진수와 무기상의 거래 완료 화면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현행범의 증거였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행사장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박진수에게로 터져나왔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태준은 무대 위에서 그리고 강지원은 기자들 무리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안도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정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연일 넥서스 그룹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박진수 회장과 그의 범죄 조직 아르고스는 국제적인 수사망에 올라 낱낱이 해체되었고, 한태준의 형 한태석 부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마침내 세상에 밝혀졌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AI 보안 시스템 RS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그룹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작전 지도와 수사 자료들은 모두 사라졌다. 텅 빈 화이트보드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다. 전쟁터는 다시 평범한 집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지원은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칙칙한 화장을 하거나 어수룩한 안경을 쓰지 않았다. 임수아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곳에는 간결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강지원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한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짐을 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모든 임무가 끝났으니 이제 그녀가 떠나가려는 것이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어디 가는 건가?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박진수는 잡혔고 당신의 복수도 나의 복수도 끝났어요. 임수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신의 아내 역할도 이제 끝이죠. 그것은 그들의 계약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거래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렇게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계약은 끝났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는 그녀의 두 어깨를 잡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를 잃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어. 오직 복수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지. 웃는 법도 행복을 느끼는 법도 잊어버린 채. 그런데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왔어.
처음에는 당신을 그저 내 계획을 위한 도구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깨고 내 계획의 파트너가 되고 내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지원. 당신이 없는 넥서스 그룹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 당신이 없는 이 집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없는 내 삶도 상상할 수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오만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케이스가 열리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작고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를 닮은 색이었다. 강지원 씨. 그는 더 이상 계약 서상의 이름인 임수아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더 이상 거짓된 가면도 위험한 계약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진짜 미래를 만들어주겠어. 내 진짜 아내가 되어줘. 그의 청혼의 지원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맞이한 찬란한 아침 햇살과도 같은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묘지를 찾았다. 지원의 옛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준이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의 묘비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않겠다고, 당신들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묘지를 내려오는 길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디로 갈까? 그의 물음에 지원은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가요. 그녀가 말하는 우리 집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평범한 미래를 의미했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야 당신이 제대로 보여, 지원아.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의 지원은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길었던 밤은 끝나고 두 사람의 세상에 마침내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